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충전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와이파이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의 근간이 이미 130년 전 한 남자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 테슬라. 그는 토마스 에디슨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현대 전기 문명을 설계한 진정한 천재 공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애 마지막 순간을 뉴욕의 한 호텔 방에서 고독하게 맞이했으며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인류를 위한 무한에너지 설계도는 그가 숨을 거두자마자 정보기관에 의해 통째로 압수되어 비밀 금고속에 봉인되었습니다. 과연 테슬라는 무엇을 발명했기에 세상에서 지워져야만 했을까요? 테슬라와 에디슨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이 아닌 인류의 에너지 표준을 결정하는 거대한 공학적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에디슨은 직류 방식의 전력 송전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류는 전압을 높이기가 어려워 송전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 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킬로미터마다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치명적인 경제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교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변압기를 통해 전압을 수만 볼트로 높여 멀리 보낸 뒤 사용하는 곳에서 다시 낮추는 이 방식은 물리적으로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직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열한 선전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는 교류 전기의 위험성을 부각하려 대중 앞에서 코끼리를 감전사시키거나 사형 집행용 전기의자를 교류 방식으로 제작하도록 로비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자신의 몸에 수십만 볼트의 고주파 전류를 흘려보내 빛을 내는 시연을 통해 교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나이아가라 폭포 발전소의 송전 시스템이 테슬라의 교류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망의 기초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테슬라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대신 거대 자본가들의 견제를 받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야망은 단순히 전선을 통해 전기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선 없이 전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무선 전력 전송이라는 혁명적인 구상을 현실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01년 그는 자본가 JP 모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롱아일랜드의 높이 57m의 거대한 탑인 워든 클리프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 탑의 핵심 원리는 지구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전도체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지표면과 전리층 사이에 존재하는 슈만 공명 주파수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특정 주파수로 지구를 진동시키면 전 세계 어디서나 안테나 하나만 꽂아도 전기를 무료로 뽑아 쓸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무선 충전 기술인 자가 공명 방식의 거대한 확장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알려지자 JP 모간은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전기를 공짜로 공급하게 되면 계량기를 달아 돈을 벌 수 없다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테슬라가 개발한 테슬라 코일은 단순한 전기 불꽃쇼 장치가 아닙니다. 이는 낮은 전압의 전기를 고주파 진동을 통해 수백만 볼트의 고전압으로 승합하는 정밀한 회로 장치입니다. 그는 이 장치로 전자기파가 공기 중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테슬라 코일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진 현상은 현대 라디오와 텔레비전, 레이더 기술의 핵심 메커니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고주파 실험을 통해 지구의 대기 자체가 거대한 축전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적절한 주파수 제어 장치만 있다면 인류는 화석 연료를 태우지 않고도 지구가 가진 자기장과 전기적 에너지를 영원히 채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신의 일기장에 나는 인류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에너지를 발견했지만 세상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적었습니다. 1943년 1월 7일 테슬라가 뉴욕 호텔 3327호에서 사망한 직후 미국의 외인 재산관리국과 FBI 요원들이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테슬라가 남긴 수십 개의 상자와 수천 장의 연구 문서를 모조리 압수했습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죽음의 광선이라고 불리는 입자 빗무기 설계도였습니다. 테슬라는 이 장치가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전투기 엔진을 녹여버릴 수 있으며 이를 모든 국가에 보급한다면 전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부는 테슬라의 문서들을 분석하기 위해 당시 MIT의 저명한 교수였던 존 G. 트럼프에게 검토를 맡겼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실용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기밀 해제된 문서들에 따르면 정부는 테슬라의 기술 중 일부를 기밀 무기 개발에 활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원거리 전력 전송과 전자기 펄스 EMP 기술은 훗날 냉전 시대의 첨단 무기 체계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에디슨과 달리 자신의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교류 특허권을 웨스팅하우스에게 넘겨주어 전기가 대중화될 수 있게 했고 라디오 발명에 대한 특허권도 마르코니보다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승자인 에디슨을 위대한 발명가로 기록했고 테슬라는 광기 어린 과학자로 치부하며 잊혀가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그가 예견했던 무선통신과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였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공학자를 넘어 에너지를 인류의 보편적인 권리로 만들고자 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꿈꿨던 무한에너지 전송 시스템은 오늘날 우주 태양광 발전이나 원거리 무선 충전 기술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독과 가난, 그리고 기술의 은폐는 과학기술이 자본과 권력에 종속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기술 발전의 역사는 흔히 선형적인 진보라고 믿어지지만 테슬라의 사례는 때때로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자본의 논리에 의해 스스로 걷어찼음을 보여줍니다. 워든 클리프 탑이 무너지던 날, 인류는 화석 연료와 송전탑이라는 거대한 족쇄에 묶이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테슬라가 남긴 마지막 기밀 문서들이 정말로 미국 네바다주 51구역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면 그 안에는 지구 환경 오염을 단번에 해결할 혁명적인 청정 에너지의 해법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그가 연구했던 공간 에너지 추출 방식은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적 제로포인트 에너지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힘을 제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에디슨이 만든 백열전구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테슬라가 설계한 교류 전기를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공짜로 에너지를 누리는 세상을 꿈꾸다 사라진 한 천재의 미완성 설계도입니다. 이제 테슬라는 미친 과학자에서 미래를 앞당긴 선구자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핵심 기술들 중 상당수는 베일에 쌓여 있으며 전 세계 공학자들은 그가 100년 전에 도달했던 공진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빛을 팔았다면 테슬라는 인류에게 에너지를 선물하려 했습니다. 그 선물을 가로챈 이들은 누구이며 왜 그들은 테슬라의 이름을 역사책에서 지워야만 했을까요? 그 진실은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매끄러운 전선 너머 테슬라가 그토록 갈구했던 자유로운 에너지의 파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는 그들의 것이지만 내가 진정으로 일해온 미래는 나의 것이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 테슬라가 설계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전선 없는 세상과 무한한 에너지는 여전히 누군가의 손에 의해 숨겨진 채 다음 세대의 천재가 나타나 그 봉인을 풀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역사는 승리한 자들의 기록이지만 진정한 혁신은 패배자로 기록된 이들의 설계도 속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깊고 정확한 미스터리 데이터를 추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